앞 시간에 이어서 주식회사 3일 패션의 매입에 관한 전표 입력 계속하겠습니다. 네, 매출보다 매입 쪽이 함정이 많아요. 매출보다 매입 쪽이 함정이 많다. 주의할 점이 많습니다. 자, 이번에 해볼 그 매입 전표의 유형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 세금 계산서에 관한 것입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의 그 중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중에서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되는 것은 세금 계산서만 해당이 되거든요. 세금 계산서만. 그러니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여러분 이론 때 다 배웠단 말이에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뭐 승용차 관련,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된 거, 접대비 관련된 거, 토지 관련된 매입세액 등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고. 면세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제받지 못하는데, 그 중에서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되는 것은 세금 계산서 발급받은 거. 아시겠죠? 매입 매출 전표에 넣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세금 계산서 발급받은 거. 그러니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인데 세금 계산서 안 받은 거. 그러면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든가 카드 매입 매출 전표 받은 거. 이거는 아예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사항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일반 전표에 넣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일반 전표 연습하면서 뭐 주유소에서 승용차에 주유를 했다 이런 건, 그리고 뭐 카드 매출 전표 아마 받았던가 현금 영수증 받아왔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래처 직원하고 식사하고 나서 카드 매출 전표인가 현금 영수증 받아왔고, 그것을 우리가 일반 전표에서 연습했잖아요. 그 이유를 여러분이 이제 확실히 아셔야 된다. 지금 매입 매출 전표에 넣는 것은 전부 하나같이 세금 계산서인 것만 매입 매출 전표에 넣을 거예요. 어떤 거? 공제받지 못할 것 중에서. 자,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여기 쭉 정리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세금 계산서를 미수령했거나 기재사항이 불분명한 매입세액, 이거 공제 못 해주겠습니다.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미제출했거나 부실기재한 거. 자, 1번, 2번의 경우는 실제 시험에서 출제하는 경우가 뭐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관한 매입세액. 이거는 시험에 많이 나오죠.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관한 매입세액. 어떤 애를 많이 드느냐. 대표이사가 자기 집에 놓으려고 TV를 샀다든가, 대표이사가 뭐 골프채를 샀는데 자기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골프채를 샀다든가, 이런 것이 바로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지출을 하고 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해서 세금 계산서 받아온 거, 그거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과 임차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이거 공제 못 받아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그 다음에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 이것도 시험에 참 잘 나오죠. 그 다음에 면세 사업 관련 매입세.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면세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 아까처럼 주식회사 3일 패션이 의류 도소매도 하고, 그 다음에 잡지, 의류 패션 잡지 도소매업도 만약에 한다면, 그 패션 잡지 도소매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는 얘기. 다음에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 한마디로 더 줄이면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못 받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매입세액, 공제 못 받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중에서 말이죠.
시험 출제 빈도가 높은 것은 3번, 4번, 5번, 6번, 7번이에요. 예, 주로 이제 이런 거 중심으로 해서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증빙별 전표 입력이 조금 전에 아까 앞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시간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그 내용을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세금 계산서이고 매입인데 10% 부가세가 있고 불공제 사유에 해당된다면 여기다 입력하시오. 여기다 매입 매출 전표에다가 54번 불공유형으로 입력을 해야 합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연습해 볼 게 이거래요. 이거. 예. 그런데 동그라미 2번하고 3번을 보면요. 동그라미 2번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인데 매입이고 부가세가 10% 있는 신용카드예요. 그런데 불공제 사유에 해당이 돼. 그러나 이거는 매입 매출 전표 입력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일반 전표에 입력하세요. 이거예요. 예? 일반 전표. 그러니까 오늘 연습 문제 이건 안 나와요. 오늘 지금 연습은 우리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는 연습이잖아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일반 전표 입력, 이거는 밑에 예제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현금 영수증으로 매입을 했고 10% 세금이 있고 불공제 사유에 해당이 된대요. 이것도 일반 전표에 넣으세요 하는 거예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지 않습니다. 이거.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 선생님 문제가 나올 때 내가 판단해가지고 이건 매입 매출 전표에 넣어야 되나 일반 전표에 넣어야 되나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네요. 여러분 일할 때는 신경 많이 써야죠. 회사에서 일할 때는 여러분이 모든 걸 판단해서 이건 일반 전표 입력사항이야, 이건 매입 매출 전표 입력사항이야 판단을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런데 시험은 너무 쉽습니다. 시험은 문제를 일반 전표 문제 따로 매입 매출 전표 문제 따로 내고 있다 이거예요. 네. 왜 그렇게 내는지 모르겠어요. 막 섞어내야 되는데. 그래야 좀 연습이 되는데 실제 실무하는 것처럼 그냥 막 뒤섞어 놔야 잠시만 봐. 이거는 이런 판단으로 이건 일반 전표 사항이야. 이건 이런 판단으로 이건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사항이야. 제가 보기엔 좀 시간을 좀 더 주더라도 지금 60분의 시험을 볼 게 아니라 한 30분을 더 준다 하더라도 좀 출제를 그렇게 했으면 그건 제 생각인데 또 뭐 생각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죠? 예. 아무튼 지금 시험에서는 부가가치세 문제가 따로 딱 24점 이렇게 나오니까 부가가치세 문제는 무조건 부가가치세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에 넣으면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시험을 넘어서 여러분이 이제 실무까지 하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수행 6번부터 해보겠습니다. 매출거래처에 선물하기 위하여 액자를 구입했어요. 선물하기 위해서 구입했구나. 그걸 인식을 하셔야 돼요. 선물하기 위해서 구입했구나. 대금은 자기압수표로 지급했다. 이야, 이 자기압수표 요즘 안 쓰는 수표 많이 안 쓰고 있는데 오래간만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기압수표가 나오면 무조건 현금이라는 거. 응? 무조건 현금. 네. 5만 원짜리에 밀려서 자기압수표는 현재 잘 안 쓰고는 있어요. 자, 어쨌든 자기압수표 현금입니다. 자, 내용을 보면요. 액자를 구입했는데 그 액자를 사무실에 걸 것이 아니라 거래처에 선물할 액자를 산 거예요. 예. 그리고 세금계산서 받아왔어요. 전자세금계산서. 네. 그러니까 전자세금계산서인데 선물인가 접대비니까 이거 공제를 못 받겠구나. 공제 못 받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아왔으므로 매입매출전표 입력사항이다. 예. 자, 그래서 매입매출전표를 열어야 돼요. 열어가지고 요게 날짜가 며칠입니까? 예, 여기다가 이제 9월달 계속해서 하면 되겠네요. 23일. 자, 세금계산서가 있는데 접대비 관련 세금계산서니까 54번 불공매입이라고 그랬죠. 불공매입이다. 54번.
입력을 했더니 딱 팝업이 하나 뜹니다. 예, 고르라는 거예요. 지금 왜 불공을 선택했냐? 왜 불공? 그렇죠. 접대비 관련이다. 여기 9번에 앞에 옵션 단축 딱 클릭해주고 선택. 그리고 이제 품명에 이제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액자 14개 25,000원. 거래처는 황태자. 자, 전자네요. 그러면 1번 전자. 분계는 대금을 자기합수표로 지급했으니까 현금. 네. 자, 이거 액자가 우리는 지금 의류를 도소매하는 기업인데 액자를 샀으니까 반드시 밑에 계정가 뭐 고칠 일이 있을 거다. 예. 상품 아니면 반드시 고칠 일이 있어요. 네. 재고자산이 아니면 언제나 고칠 일이 있어요. 밑에 절대 밑에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액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품이 아니라 뭘로 바꿔야 돼요? 예. 접대비 813번으로 바꾸고 가야 돼요. 접대비로 반드시 바꿔야 돼요. 그리고 접대비의 거래처는 뭐 그대로 두면 되고요. 예. 차변합계, 대변합계 확인해 보시는데, 자,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게 하나 발견이 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건데, 자, 지금까지 매입세액을 여러분이 부가세 대급금으로 전부 분개했었죠. 예, 지금까지 지금 앞 시간까지 한 거. 근데 여기 지금 부가세 대급금 여기 35,000원 여기 분기에 나타나나요? 안 나타나고 뭐로 포함돼 버렸어요? 접대비에 포함돼 버렸네요.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은 공급가액하고 더해져 가지고 비용이면 비용에 합산 처리되고 그것이 자산이면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돼 버립니다. 승용차를 샀다. 불공이겠죠. 승용차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이 승용차 취득 가격에 더해져 버려요. 밑에 분개할 때. 그렇게 되어야 맞는 거죠. 왜냐? 부가세 대급금으로 해놓으면 이것이 자산으로 잡혔다가 나중에 공제금액으로 더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가세 대급금 분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54번 불공을 선택하면 이런 프로세스로 처리가 되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이니까 부가세 대급금 회계 처리는 못한다 이거예요. 네. 그러나 유예는 세금계산서 내용이니까 그대로 입력하는 거예요. 그대로 입력하는데 밑에 회계 처리에서만 이와 같이 세액이 별도로 회계 처리가 안 된다는 사실. 그럼 세액이 증발해버렸냐? 증발 안 했어요. 공급가액하고 딱 더해져가지고 비용에 합산되거나 자산이면 자산의 취득원가에 합산된다. 예, 이걸 알고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평소에 이걸 안 보고 가신 분은 갑자기 어느 날 이게 보여가지고 부가세 여기 있는데 이거 어디 갔지 부가세가? 회계 처리가 왜 안 됐지?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불공은 부가세 부분이 공급가액과 더해져서 비용으로 합산 처리되거나 자산으로 합산 처리된다. 네,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문제 또 해보겠습니다. 불공이 몇 개 나오는 것 같아요. 수행 7번 보겠습니다. 승용차 나왔네요. 승용차. 영업부에서 사용할 승용차 2998cc 외상으로 구입했답니다. 승용차를. 네. 자, 승용차 1000cc를 초과했어요. 만약에 승용차 해놓고 괄호 열고 1000cc 아니면 998cc 이렇게 해놓으면 그건 불공 아니에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51번 과세 매입으로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 1000cc를 초과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공입니다.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외상이라는 거. 네. 재고자산 아닌 거 외상은 외상으로 하면 안 돼요. 분계 유형을 혼합으로 해야 돼요. 분계 유형을 혼합으로. 자, 요 두 가지를 잘
체크하시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날짜가 9월 25일입니다. 자, 25일자 1000cc 넘는 승용차 구입이니까, 그리고 카드를 받은 게 아니라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54번 불공으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에 해당이 된다. 54. 자, 불공제 사유를 찍어줘야 됩니다. 이거죠. 예,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응? 영업용이라고 했다. 네. 어디 영업용이라고 그랬어요? 영업부에서 사용한다고 그랬지 영업용이 아니잖아요. 응? 영업부에서 사용한다. 여러분, 영업부 사용은 업무용입니다. 영업용은 무엇이 영업용이냐면 택시 회사의 영업용 택시, 렌트카 회사의 임대용 택시, 승용차, 자동차 운전학원의 운전교습용 승용차가 영업용 승용차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여기서 영업부 승용차라고 한 것은, 영업부에서 사용할 승용차라는 것은 업무용 승용차라고 말하죠. 자, 그랜저 써주시고, 공급가액 2,500만원, 부가세 250은 위에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거래처는 믿음자동차, 전자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1번 하시고, 분계는 외상이라고 해서 외상분계를 2번을 딱 누르게 되면 이게 외상 매입금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상품이 아닌데 외상 매입금으로 처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미지급금으로 고치려고 코드를 아무리 바꿔도 안 바뀌어. 따라서 외상분계는 불가능하다. 3번 혼합분계로 하시고 상품을 갖다가 고쳐야 돼요. 뭘로 고쳐야 될까요? 차량 운반구라는 유형자산으로 고쳐라. 208번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208번으로 고쳤을 때 2,750만 원은 어디서 왔느냐? 요 공급가액과 세액이 모두 차량의 취득원가 자산에 포함되어 버렸다. 부가세 대급금으로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거. 네. 그리고 4번 대변에 외상매입금이 아니라 미지급금이 된다. 2,750만. 그리고 탭키 눌러서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믿음자동차가 맞아야 되고요.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2,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변의 자산 증가, 대변의 부채 증가인 교환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항상 그랬듯이 이제 차량 운반구라는 유형자산을 취득을 하고 전표 처리를 한 다음에 이어서 문제가 고정자산 등록하시오. 예. 그리고 또 문제는 업무용 승용차에 등록도 하시오. 이렇게 관련되는 문제가 나란히 나왔습니다. 예. 관련되는 문제가 나란히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고정자산 등록 이제 또 세 번째 해보니까 조금 이제 빨리 할 수 있겠네요. 자, 9월 25일 날 취득한 승용차에 고정자산 등록 한번 해봅시다. 네. 고정자산 등록 하셔가지고 계정 과목을 먼저 차량 운반구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산구분 전체에서 엔터 치시고 미리 하나 등록된 게 아마 보이네요. 우리 저 앞쪽에서 했던 거예요. 자, 이번에는 코드가 2002번이네요. 2002. 자, 자산명은 승용 7466. 취득일은 2019년 9월 25일. 자, 신규 취득 금액을 4번에다 입력해야 된다는 거. 기초가액에 넣으면 안 됩니다. 4번에 넣는데, 예, 지금 이 문제에서는
신규 취득금액 2,750만 원이라고 아주 쫙 표를 만들어서 제시해 줬는데 여러분 실제 문제에서는 그렇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만 보여주냐면 이거 보고 신규 취득금액 이거 세금 계산서 있으니까 당신이 이거 보고 입력해. 예, 이거 보고 입력해. 근데 여러분이 잘못 알고 맞아. 차량값은 2,500이고 세금이 250이니까 나는 이것만 입력할 거야 신규 취득에. 그러면 틀렸어요. 조금 전에 컴퓨터는요. 공급가액만 입력했습니다. 조금 전에 컴퓨터 비품으로 한번 등록한 적이 있죠? 앞 시간에서. 그거는 공급가액만 입력했어요. 왜냐? 그거는 매입세에 공제 받는 거기 때문에 부가세 대급금으로 자산이 구분이 되는데 지금 이 승용차는 이 세액이 자산으로 더해졌단 말이에요. 세액이 자산으로 더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취득금액이 이게 2,500이 아니라 이 두 개가 더해져서 2,750 이렇게 표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렇게 표로 만들어져 있으면 그대로 입력만 하면 되지만 이걸 안 준다 이거죠. 이걸 안 주니까 당신이 한번 판단해서 넣어봐라. 그러면 합산해서 넣어야 돼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가 2,750만 원을 넣어야 될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지금 이해를 하셨다 이겁니다. 예. 세금 포함해야 하는 이유. 조금 전에 컴퓨터 등록할 때는 세금을 빼고 공급가액만 넣었던 이유. 자, 이제 정액법. 네, 정액법 이거 고쳐야 되겠네요. 여기 와서 1번 하면 정액법 되고. 내용연수 여기 10번에 넣어야 되죠. 내용연수 5년. 5년. 엔터. 그러면 이렇게 딱 계산이 됩니다. 183만 3,333원. 이 회사 계상 상각비는 9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감가상각비예요. 1년치가 아니라. 취득한 날로부터 결산일까지. 자, 한 가지 더 해야 되겠네요. 이게 지금 승용차죠.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로 등록을 할 거니까 여기를 여기 26번을 1번 여로 바꿔주면 여라는 것은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여로 해주시면 고정자산 등록 업무는 마무리가 됐고요. 닫은 다음에 이번에는 업무용 승용차 등록까지 하라 하겠습니다. 자, 다시 기초정보관리 쪽으로 가야죠. 기초정보관리에 업무용 승용차 등록을 클릭하시고 자, 102번으로 해라 그랬네요. 102번. 차량 번호 25에 한글 5에 7466 차종 그랜저 그 다음에 회사 명의가 회사 거 맞죠? 사용하고 나서 여기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는 이걸로 물음표 단축 이거 눌러서 고정자산을 등록한 걸 이용하세요. 승용 7466 선택하고 확인. 그러면 이게 자동 입력됩니다. 기초 주행 누적거리는 8번에 있죠. 그건 입력해야 됩니다. 5km. 보험 가입 여부도 입력해야 됩니다.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보험 기간도 입력을 해야 됩니다. 2019 0915 0925부터 2020 0925라 이렇게 보험 기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닫아주시면 저장됩니다. 자동으로 업무용 승용차 등록을 닫으면 자동 저장이 되겠다. 자, 그래서 승용차 구입에 관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해봤고 회계 처리도 했고 고정자산 등록도 했고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 등록까지 한 세트 업무를 해냈네요. 다음에 10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매입의 마지막 문제 같습니다. 이제 매입도 연습할 걸 다 했다는 거예요. 예. 마지막 문제 보니까. 자, 수행 10번. 광고 홍보용 사은품으로 지급할 마우스를 구입하고 CT카드로 결제했답니다. 네. 광고 홍보용 사은품이니까 개정 과목은요. 광고 선전비 쓰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판매관리비인 광고 선전비예요. 네. CT카드로 결제했죠. 그래서 이건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가 아니더라도 이거 매입 매출 전표에 넣어서 세금 6만 원 이거 공제받아야 된단 말이죠. 공제받아야 될 매입세액은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라. 공제받아야 할 매입세액은 세금 계산서가 아니더라도 다 모아서 매입 매출 전표에 넣어야 그걸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건 카드니까 유형을 어떻게 선택하는지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날짜는 거기 카드 매출 전표에 가운데쯤에 거래 일시에 있죠? 30일. 자, 매입 쪽에서 찾아야 돼요. 카드이고 세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57번 가과 매입. 57번 가과 매입. 그러면 어느 카드 사냐 물어보죠. 예, 물음표 단추를 딱 눌러서 CT카드 확인. 또 한번 확인. 이렇게 하고 천천히 입력합니다. 자, 품명에다가 마우스. 자, 카드하고 현금 영수증하고 건별은 공급 가액에다가 합계를 입력하더라. 합계를. 그래서 66만 원을 입력해야 된다. 그러면 60만 원과 6만 원으로 나누어져서 지가 입력이 됩니다. 자, 거래처는 그 카드를 보면은 거기 거래처가 나옵니다. 현웅컵나라. 현웅컵나라예요. 거래처. 전자세금은 비워야 돼요. 비워야 되는데 아무리 0번을 눌러도 이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거 카드기 때문에 아까 카과 앞에 카과는 0번 눌러서 가는 게 아니라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죠. 오른쪽 방향키 비워두고 자 카드로 샀으니까 분계는 4번 그렇죠 4번이죠. 예, 카드 분계.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우스를 카드로 산 거예요. 자 대변의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했네요. 미지급금 맞죠? 네. 미지급금 맞았어요. 자,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요 6만 원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부가세 대급금 자산 처리한 거 맞아요. 자, 상품 60만 원. 이거 마우스 팔려고 우리가 산 건가요? 예, 팔려고 사는 것이 아니니까 상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광고 선전비 800번대로 개정 과목을 고쳐야 된다. 800번대. 어휴, 863일 겁니다. 네, 833이. 네. 네, 광고 선전비 833번으로 잘 고쳐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매입 매출 전표에서 매입인 경우에 상품이 아니면 꼭 무슨 경우가 있느냐? 상품이 아닐 때 차변의 개정 과목은 항상 고쳐야 되겠더라. 우리가 상품일 때는 차변이 자동으로 상품이란 말이에요. 매입을 하면. 예, 매입하면 언제나 차변이 자동 상품으로 돼 있어요. 그걸 다 고쳐줘야 돼요. 상품이 아닐 때. 비품이면 비품으로. 차량을 샀으면 차량 운반구로. 지금처럼 광고 선전비, 광고 목적으로 마우스를 샀으면 광고 선전비로.
이렇게 상품이 아닌 것을 매입했을 때 언제나 차변의 계정 과목은 고쳐야 되는 절차가 있다. 그래서 상품이 아닌 거는요, 꼼꼼하게 잘 보셔야 돼. 이거 하나하나 다 읽어가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 다른 거 고칠 건 없나요? 네,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드디어 이 주식회사 3일 패션에 매입 자료까지 다 입력을 했네요. 자, 일반 전표 딱 입력해봤죠. 매출 자료 입력해봤죠. 매입 자료 입력해봤죠. 입력할 건 다 한 것 같아요, 이제. 자, 수행 결과 보면은 우리가 했던 거하고 한번 비교도 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9월 5일 날 51번 과세 매입이 있었나 봐요. 상품을 스커트를 200개 샀는데 전자 세금 계산서로 산 것 같습니다. 전자 입력했고 현금으로 대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분계 유형을 현금으로 했군요. 그래서 차변에 상품 재고 자산 증가,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자산 증가, 대변에 현금 자산 감소. 그러면서 우리가 신규 거래처 등록을 하는 작업을 그때 동시에 수행했죠. 그래서 여기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면서 우리가 플러스를 눌렀고, 플러스를 눌러서 주식회사 곰곰이 입력하고 엔터 치면 이 팝업 창이 나왔고, 이 팝업 창이 나오고 나서 여기서 수정을 누르면 여기 이 창이 나왔고, 여기다 사업자 등록번호, 그 다음에 업종 종목과 업태와 종목 입력하고 주소 찾아서 입력한 다음에 이메일 주소 입력하고 나서 확인 눌렀었죠. 그 다음에 9월 10일 거는 세금 계산서가 있는 상품 매입이었나 봐요. 51번 과세 원피스 500개에 9만원. 그래서 전자 입력으로 했고 혼합 분계를 한 이유는 그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어서 일반 전표에 가서 계약금을 얼마 줬는지 확인했었죠. 그리고 그 밑에 분계는 차변의 상품 4,500 자산 증가, 부가세 대급금 450 자산 증가, 대변의 선급금 자산 감소, 대변의 외상 매입금 부채 증가. 그 다음에 9월 15일 전표는 51번 과세인 거 보니까 파랑색 세금 계산서였나 봐요. 그리고 파란색 세금 계산서인데 분명히 컴퓨터인 거 보니까 이거 상품은 아니었구나. 거래처 현금 컴나라이고 전자는 아니어서 아마 종이 세금 계산서였나 봐요. 전자란을 그냥 0번으로 지나갔구나. 그리고 분계 유형을 혼합으로 한 이유는 이게 외상으로 하게 되면은 외상으로 했다 하면 이게 외상 매입금이 돼 버리기 때문에 혼합 분계를 해 가지고 대변을 미지급금이라는 일반 부채로 계정 과목을 해야 되고, 차변이 자동 완성되었을 텐데 차변이 상품 120 부가세 대급금 120 아니죠 12만원 이렇게 돼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상품이 아니므로 이거를 아마 비품으로 우리가 수동으로 고쳤을 거예요. 부가세 대급금은 그대로 썼고, 그래서 종이 세금 계산서는요 전자세금란을 빈칸으로 두고 가는데 빈칸으로 두고 갈 때는 0번 치고 가면 돼요. 그리고 이제 비품을 샀기 때문에 우리가 고정자산 등록 업무를 했었죠. 이렇게 등록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20일 날은 아마 계산서야 파랑색 계산서였나 봅니다. 53번 면세로 한 거 보니까 직원들에게 FAT 교육을 시키고 30만원을 미래교육원에 지불하고 받은 계산서였어요. 전자계산서였으므로 전자세금란을 1번으로 했었습니다. 그 학원비는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그래서 현금 분계하면은 출금 전표로 작성이 됐었죠. 그래서 차변에 교육훈련비, 이것도 상품을 교육훈련비로 우리가 고쳤어요. 상품을 교육훈련비로 고쳤어요. 그리고 이거 현금은 대변의 현금은 자동으로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9월 23일 날은 아마 54번 불공으로 한 거 보니까 파랑색 세금 계산서였는데 공제받지 못할 사유가 있는 거였다. 그래서 액자를 선물용으로 샀었죠. 쭉 입력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전자 입력으로 했고요.
네, 이거는 접대비를 아니요. 저기 액자를 현금으로 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현금 분개했습니다. 그리고 차변에 상품을 접대비로 우리가 고쳤었고 부가세 대급금 분개가 없다는 거. 예, 왜냐? 불공이기 때문에 요 두 개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모두 합쳐져서 접대비로 비용 처리되더라 하는 거. 대변은 현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표 입력 과정에는 불공제 사유를 선택하는 절차가 나왔죠. 그 다음에 9월 25일 거는 역시 세금계산서였는데 공제받지 못할 이유가 되는 불공유형이었다는 거죠. 믿음자동차에서 그랜저를 샀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은 겁니다. 전자입력, 전자세금계산서니까 전자입력. 그리고 혼합분계를 했죠. 외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차량 운반구로 상품을 차량 운반구로 여러분이 바꿨을 것이고 보다시피 부가세하고 공급가액 모두 차량 운반구의 취득원가로 이렇게 합해진다. 대변에는 외상이니까 미지급금이 되겠다. 그리고 그 차량에 대한 고정자산 등록을 우리가 차량 운반구로 고정자산 등록을 했었죠. 네. 그리고 업무용 승용차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 업무용 승용차의 일여로 우리가 했었고요. 그리고 바로 기초정보관리의 업무용 승용차 등록 업무를 하러 갔었습니다. 네, 이렇게 쭉 입력했었죠. 네. 뭐 금방 했기 때문에 기억이 생생하죠. 그 다음에 9월 30일 날 아마 카드,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매입한 게 있었나봐요. 57번 카과 마우스를 매입했군요. 공급가액을 입력할 때는 66만원으로 여러분이 입력했다 이거죠. 카드 거래니까. 그리고 카드 거래는 전자세금란을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분계를 4번 카드 분계하셨고 차변의 상품을 우리는 광고선전비로 수정했다.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은 그대로 자산증가로 그대로 두고 대변은 미지급금 66만원 시티카드. 그건 우리가 마우스를 외상으로 샀기 때문에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요. 거래처는 시티카드로 되어 있어야 되죠. 미지급금 여기 시티카드. 네, 이렇게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에 있는 수행 팁 263페이지에 있는 수행 팁을 읽어보면요. 매입 유형은 51번 과세 매입하고요. 53번 면세 매입, 54번 불공 매입, 57번 카드 매입 범위에서 FAT 1급 시험에는 출제가 됩니다. 매입전표 입력 시 상단부에 거래처 코드와 거래처명이 하단의 분계 거래처에 자동 반영되므로 시험에서 하단 분계의 예금이나 카드 채권이 있을 경우는 거래처를 반드시 수정해야 된다. 카드 채권은 거의 다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예금은 안 바뀌기 때문에 고치고 가야 되는데 이 시간에 했던 거는 예금은 없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매입에 관한 연습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부속 서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보는 요령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